안녕하세요. 오늘은 그 무권리자 입증 책임 판례 있잖아요. 그 무효심판 청구할 때 33조에 이제 입증 책임을 누가 지냐. 그 판례 이제 그 무효심판 청구할 때 그 무권리자에 대한 입증 책임을 주장하는 자가 진다. 그러니까 심판 청구인이 진다. 그 판례 있잖아요. 그 판례 설명 좀 해드릴게요. 여기 보시면 원래 우리가 그 판례를 하기 전에 입증 책임을 어떻게 분배하고 있나 그것부터 알아야 되는 거예요. 됐죠? 우리가 이게 통설이에요. 통설. 특허 발생 요건이 있고요. 여기 특허 장애 요건이 있어요. 특허 발생 요건은 뭐 요런 것들이 있어요. 특허 장애 요건은 요런 것들이 있어요. 근데 특허 발생 요건은 이게 특허 장애 요건부터 할게요. 특허 장애 요건은 출원 단계에서 출원 거절 결정 불복 심판이나 거기에 대해 심결 취소 소송에서 특허 청장이 주장 입증을 져요. 그러니까 그 출원인과 상대되는 사람, 출원인과 반대되는 사람이 이렇게 그 주장 입증 책임을 지는 거죠. 장애 요건에 대해서는 아시겠죠? 그리고 근데 이제 특허 발생 요건이잖아요. 특허 발생 요건은 출원인이 주장 입증을 책임을 져요. 됐죠? 요게 이제 다른 거예요. 특허 장애 요건이랑 특허 발생 요건이 있고 거절 결정 불복 심판이랑 거기에 대한 심결 취소 소송에서는 특허 발생 요건은 출원인이 주장 입증 책임을 지고 특허 장애 요건은 특허 충정이 주장 입증 책임을 진다. 됐죠? 그리고 여기 또 보시면 여기는 무효 심판이에요. 무효 심판도 또 마찬가지로 무효 심판에서도 이 출원인이 진화를 한 게 특허권자잖아요. 출원인이 이제 특허를 받으면 특허권자가 되는 거잖아요. 무효 심판에서도 특허 발생 요건에 대해서는 특허권자가 주장 입증 책임을 지고, 그렇죠? 특허 장애 요건에 대해서는 심판 청구인, 그러니까 특허권자와 상대되는 사람이 입증 책임을 진단 말이에요. 이게 통설이에요. 요게 통설. 이렇게 분류를 하고 있는 게 통설이에요. 이렇게 분류하고 통설이에요. 통설. 통설이 어디 나와 있냐면 여러분 두꺼운 책 있잖아요. 특허법 주에. 특허법 주에 이렇게 나오고 그 한양대학교 윤선희 교수님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대법원 판례 해설까지 해가지고 이렇게 분류를 하고 있었어요. 이렇게 분류를 하고 있는데 지금 문제가 되는 판례가 뭐냐면 33조 있잖아요. 발명자인지 아닌지, 무권리자인지 발명자인지를 판단하는 그 33조 법조문. 33조는 여러분 무효사유잖아요. 무효사유는 특허 발생 요건이거든요. 아시겠죠? 특허 발생 요건이니까 누가 주장 입증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특허권자가 주장 입증 책임을 지는 게 통설인 건데 거기에 반대되는 판례가 나온 거예요. 됐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당연하게 무슨 무권리자의 입증 책임을 그 무효심판 청구인이 입증 책임을 지는 게 아니고요. 원래 통설에 따르면 33조에 33조에 해당하는 무효사유의 입증 책임은 특허권자가 주장 입증 책임을 지는 게 이제 오히려 그게 통설이에요. 근데 여기 이제 판례 나온 게 뭐냐면, 봐봐요. 여기 판례 나온 게 뭐냐면, 무권리자의 출원으로 무효심판 그에 대한 심결 취소 소송에서 그와 같은 무효사유에 관한 증명 책임은 무효라고 주장하는 당사자, 그러니까 무효심판 청구인이잖아요. 무효심판 청구인 진다라고 이제 판시를 한 게 이번 최신 판례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게 원래 통설이 아니고 이게 어떻게 보면 통설과 반대되는 판례가 나온 거예요. 이게 뭐 당연한 게 아니고.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뭐 무조건 판례 따라서 가는 거잖아요. 답 쓸 때는 판례 반대돼서 쓰기가 뭐하니까 판례 따라서 쓰는데 여러분들 이 히스토리를 잘 알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 특허 발생 요건이 33조가 특허 발생 요건이래요. 대법원 판례에서 보면 33조가 특허 발생 요건임에도 불구하고 특허 발생 요건이면 특허권자가 주장 입증 책임을 지는 게 이 통설인데 거기에 반대돼서 이제 판례가 나온 거예요. 아시겠죠? 무효심판 청구인이 주장 입증 책임을 진다 라고 해가지고 요 판례가 나온 거예요. 2019 후 11268 됐죠? 그리고 이제 여기 판례가 중요하니까 판례 사실관계부터 한번 봐볼게요. 여기 보시면 첫 번째 등장하는 사람이 요코야마, 미래나노텍, 피렌티, 디케이트가 있어요. 요코야마랑 미래나노텍이랑 납품계약 1을 했어요. 납품계약 1을 해가지고 선행발명 1이랑 선행발명 3까지 이렇게 납품이 됐어요. 요코야마에서 미래나노텍으로 됐죠? 그런데 선행발명 1이랑 선행발명 2는 비밀유지가 잘 되어 있었대요. 이게 여러분 공지라는 건 뭐예요? 불특정 다수인이 알 수 있는 상태에 놓인 거잖아요. 이게 불특정 다수인 거는 어떻게 판단하는 거예요? 비밀유지 의무가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하는 거잖아요. 아시겠죠? 이게 선행발명 1이랑 선행발명 2는 여기 보시면 비밀 관리를 잘 해가지고 공지가 안 돼 있어요. 여기서는 이거 공지가 안 돼 있어요.
선행 발명 3은 요건 공지가 되어 있어요. 요런 상태예요, 지금. 그 다음에 미래 나눔택이랑 피렌티랑 또 비밀유지 계약을 맺었어요. 그래서 비밀유지 계약을 맺고 이 납품 계약을 했단 말이죠. 아시겠죠? 그런 상태에서 피렌티가 여기 이제 롤 코팅 장치가 문제가 된 발명이거든요. 롤 코팅 장치를 출원해가지고 등록 받았어요. 그렇죠? 출원해가지고 등록 받고 요렇게 하고 있고, 그러니까 여러분 뭐예요? 선행 발명 1일 이후로 롤 코팅 장치 요거 선행 발명 1이랑 선행 발명 2는 그 공지가 안 돼 있잖아요. 선행 발명 1일 이후로 여기 롤 코팅 장치에 대한 출원, 요거는 이제 당연히 신규성 진보성이 흠결이 없죠. 왜냐하면 공지가 안 돼 있으니까. 선행 발명 2일 이후로 롤 코팅 장치 요것도 이제 신규성 진보성 흠결이 없죠. 왜냐하면 공지가 안 돼 있으니까. 근데 선행 발명 3은 공지가 되어 있었거든요. 선행 발명 3은 공지가 되어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얘랑 동일성이 인정이 안 됐대요. 동일성이 인정이 안 되고 진보성도, 그러니까 신규성 진보성이 인정이 된 거예요, 여기서. 됐죠? 그러니까 선행 발명 1, 2는 공지가 안 돼 있어서 이제 신규성 진보성이 인정된 거고, 선행 발명 3은 공지가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얘와 얘가 다르고 쉽게 발명할 수 없으니까 이제 신규성 진보성이 인정된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등록이 됐단 말이죠. 그 다음에 피렌티가 미래 나노텍한테 특허권 일부를 이전하고, 그 다음 피렌티가 DKT한테 경고를 날렸어요. 경고 날리고, 그 다음에 DKT가 피렌티랑 이제 우리가 특허권을 공유하고 있잖아요. 지분 이전해가지고 특허권 공유하고 있으면 139조 2항 3항에 의해 가지고 고유필적 공동심판이잖아요. 그러니까 모두한테 심판을 청구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DKT가 모두한테 심판을 청구했어요. 이렇게. 이유가 뭐예요? 무권리자다. 그리고 신규성, 진보성. 요거 두 개를 이유로 해가지고 무효심판 청구했어요. 됐죠? 여기서 이제 그 판례가 나온 거예요. 요게 이제 심치도 가고 대법원 가가지고 무권리자, 여기 지금 33조를 주장하고 있잖아요. 33조의 입증 책임은 DKT한테 있다. 주장하는 사람한테 있다. 라고 해가지고 여기서 나온 거예요. 여기서 요 판례에서. 그래서 쟁점이 되는 게, 네 가지가 있거든요. 네 가지 한번 봐볼게요. 첫 번째, 선행발명 1, 여기 선행발명 1 있잖아요. 선행발명 2는 공지가 안 돼 있다. 이게 쟁점 1번. 왜냐면 비밀 관리를 잘해가지고. 쟁점 2번, 선행발명 3은 공지가 되어 있다. 공지가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얘를 이유로 신규성, 진보성 흠결이 아니었다. 아시겠죠? 왜냐면 동일하지 않고 쉽게 발명할 수 없어서 그런 거예요. 그 다음에 피렌티가 DKT한테 경고를 했잖아요. 피렌티가 DKT한테 경고를 했는데, 그러면 신규성, 진보성에서의 그 무효심판 청구인 적격은 뭐예요? 이해관계인이 있을 것이 청구인 적격이잖아요. 경고를 받으면 이해관계인이 있잖아요. 신규성, 진보성에 관련해서는 이해관계가 있어요, DKT가. 됐죠? 이게 심판 청구인 적격이 인정이 돼요. 이제 33조의 심판 청구인 적격은 뭐예요?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을 것이 이제 심판 청구인 적격이잖아요. 근데 DKT는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심판 청구인 적격이 인정이 됐거든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신규성, 진보성 관점에서는 경고를 받았으니까 심판 청구인 적격이 있어요. 근데 33조 관점에서는 특파권이 없으니까 심판 청구인 적격이 없어요. 그럼 여러분은 심판 청구인 적격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이때는 전체로 봐가지고 심판 청구인 적격이 인정이 됐어요. 됐죠? 이게 세 번째 논점. 그 다음 네 번째 논점 뭐예요? 가장 중요한 거, 무효심판 청구인이 33조에 입증 책임을 진다. 요 네 번째 논점.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 그래서 여기서 이제 33조가 흠결이 있다는 거를 입증을 했게요, 못했게요가 이제 다섯 번째 논점이거든요. 여기 보시면 선행발명 2랑 선행발명 3이 있고, 이 사건 특허 발명이 있어요. 이게 마스터 방식, 요거 있잖아요. 요거는 비슷해요. 선행발명 2랑 이 사건 특허 발명이랑. 경화장치, 요거를 선행발명 2에서 가져온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 사건 특허 발명은 마스터 방식, 경화장치, 도료 공급부, 요 세 가지가 주요한 기술적 특징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근데 마스터 방식은 선행발명 2, 3에서 베껴온 거예요. 아시겠죠? 그 다음 경화장치는 선행발명 2에서 베껴온 거예요. 근데 도료 공급부 있잖아요. 요거를 선행발명 2랑 선행발명 3에서 베껴온 게 아니고 이 사람이 창작한 거예요. 창작.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일부 부분에 대해서 창작이 있잖아요. 일부 부분에 대해서 창작이 있으면 여기서 보시면 여기 보시면 최소한의 발명의 일부에 관해서 발명적 기여가 인정이 된다면 33조의 발명한 자에 해당하므로
무권리이자 출원에 해당하지 않게 되어서 무권리이자의 발명의 주체가 아닌 것이다. 그러니까 발명에 여기서 보시면 선행발명 2랑 3에서 마스터 방식이랑 경화 장치 이거 있잖아요. 선행발명 2랑 3에서 마스터 방식, 경화 장치 요거는 뺏겨 왔어요. 근데 도류 궁극부 있잖아요. 요거는 이 사람이 만든 거, 이 사람이 발명적 기여를 한 거예요. 그럼 일부 부분에 대해서 발명적 기여가 있잖아요. 그러면 33조에 흠결이 없는 걸로 봤어요. 이렇게 이 5가지 논점 아시겠죠? 이 5가지 논점 이거 중요 판례니까 다 외워주시고, 첫 번째 뭐였어요? 선행발명 1, 선행발명 2는 공지가 안 돼 있다. 됐죠? 선행발명 3은 공지가 되어 있으나 선행발명 3을 이유로 이 사건 특허 발명의 신규성 진보성이 흠결되지는 않는다. 아시겠죠? 이게 세 번째, 신규성 진보성에서의 청구인 적격이 인정된다. 왜냐하면 경고받았으니까. 근데 33조에 청구인 적격이 인정 안 됐다. 왜냐하면 특파권이 없으니까. 그래도 전체로서 청구인 적격을 인정했다. 네 번째, 33조의 입증 책임은 주장하는 자, DKT한테 있다. 네 번째, 다섯 번째, 일부 부분에 대해서라도 발명적 기유가 있으면 33조에 흠결이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 그래가지고 여기서 이제 33조 DKT가 입증 책임을 지는데 입증을 못한 거예요. 33조 흠결이 있다는 거 입증을 못한 거예요. 이 5가지 외워주시고, 됐죠?